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 현황도로 7번째, 개발행위 허가 때 기존의 도로를 없애고 대체도로를 만들었다면 그 대체도로의 사용승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 사례는 비도시 미연지역에서 수년 전에 사유이었던 마을길을 그 길을 이용해서 건축 신고를 하였던 곳인데, 아래쪽에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기존의 마을길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비도시 면지역인데 수년 전부터 단독주택, 카페, 일종근생 테니스장 등이 이 길을 통해서, 기존의 마을길을 통해서 건축된 곳인데,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대체도로를 만들 때는 그 전원주택 단지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기존의 사유이던 마을길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대체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서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유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이번에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했더니 조그만 부분이 사유인데 그 한 필지 사유 도로에, 현황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건축 신고의 보완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원래 사유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사유 현황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와서 이미 그 길을 통해서 비도시 면적이니까 건축법도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여러 개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되었다면 그 마을길은 건축법도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건축법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길을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사유도로 소유자가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 그 길을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운 도로를, 대체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조건 하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체 도로를 만들어 줬다면 그 새로운 대체 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하면 안 되죠. 기존에도 허가 받을 때도 그렇고 기존의 마을 사람들이 사용낙 없이 다 썼던 도로인데 수십 년 동안 대체도로라고 해서 사용낙을 받아와라? 일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그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첫째, 비도시 미연지역은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 및 도로 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시설인 진입로 규정이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말고요, 그 전 단계인 개발행위 허가에서 형질 변경을 하려면, 그리고 형질 변경에서 그 위에 건축을 지으려면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만들어라 라고 건축법에, 국토계획법에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진입로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기준보다 상위라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1-2-2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은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가 다른 지자체보다 정말 잘 돼 있어 가지고 개발 규모가
3,000제곱미터 미만은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고, 기존의 마을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규모는 너비 3m 또는 4m, 3m 이상 4m 미만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 조례는 정말 잘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아래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개발되면서 기존의 마을길 대신 대체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 대체도로 일부가 사유라서 지금 건축공무원이 사용 승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마을 안길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서 사용락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요구하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6-1에서부터 8까지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기반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의 설치를 허가 신청자에게 요구해서 그것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는 기부 체납 받으면 되는 거죠. 기부를 요구하되 과도한 기부 체납을 지양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57조 제4항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조건, 그래가지고 국토계획법 해설집 214쪽에 이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통행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전원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을 때 전원주택단지 내에 기존에 있던 마을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지만, 새로 만든 도로들을 기부 체납을 받을 권리가 지자체 장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부 체납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유권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이미 건축허가가 너댓 개 나 있고, 그 동네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농업이나 임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없애면 민원이 야기될 것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에서 지자체 장은, 개발행위허가 팀에서는 이 부분을 대체도로가 되는 부분을 기부 체납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6-8에 의하면 기부 체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 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대체도로가 그 전원주택 단지 내 사람들이 내부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은 기부 체납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까지는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자체 장은 개발행위허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에서 이런 현황도로의 기부 체납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 현황도로 유지 관리가 귀찮아서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분쟁, 즉 사유지 소유자는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존의 마을 안길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쟁은 주민 또는 국민에게 미루지 말고 지자체 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개발업자는 전원주택 단지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단지 내외에 있는 현황 도로를 기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 개발하는 사람들은 전원주택 단지 내외에 있는 도로를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에게 기부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그 기부받은 현황 도로를 관리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허가권자가 기부 체납을 요구했는데도 거절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할 권한까지도 허가권자한테 있습니다. 대법원 2003-9367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황 도로를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 시설로 확보하라고 허가 신청자에게 요구해서 그걸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는데, 기부 체납을 사업 시행자인 전원주택단지 시행사가 거절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거절해도 좋다, 불허해도 좋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법조문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법조문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서 가고 있는 게 대법원 판례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할 권한도 있다. 기부 체납을 거절하면. 물론 과다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또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웃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데까지는 기부 체납을 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례처럼 개발행위 허가 대상 부지가 임야인 경우에 그 임야 안에 오래된 마을길 또는 농로가 있었다면 이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장은 기존의 마을길이 주의토지 통행권 수준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도로에 대체 도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2-1-7에 보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게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는 또 일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57조 사항에 따라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 안길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길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이런 길들은 대체도로를 만들으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 안 들으면 불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조건은 국토계획법 57조 사항 및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2-1-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읽었죠. 그런데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가 개발행위가 운영지침보다 우위이므로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허가권자에게 기존의 마을길을 찾아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자체 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소홀히 대하면 당시 전원주택 단지 허가서 및 협의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그 지자체의 감사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에 정해진 국토계획법 57조 사항,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그리고 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해진 그런 규정은 지자체장이 지켜야 하고 우리 국민 또는 주민은 그 법조문 또는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지자체장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불허 또는 보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으로
기존의 행정처분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불허나 보완이 떨어졌을 때 아유 소송으로 해결하지 뭐 라고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 지루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보다는 이런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앞서 지금 3가지 설명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허가 공무원 내지는 지자체장한테 호소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대법원은 소유권의 절대성의 법리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대세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만든 단지 내의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이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만든 단지 내외의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원주택 단지가 개발행위 허가 또는 대지조성 사업으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당시 허가, 신청 도면 및 협의서 등을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기존의 마을길의 대체 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단지 이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 도시과에서 대체도로 공공성을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닐 것이고 실수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대체도로에 일부 사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사유지가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 시행자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원주택 사업이 아직 준공 전이거나 또는 향후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시행사라면 이런 허가권자의 행정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도로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 사유지의 사용락을 받거나 아니면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통해서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5번째, 만약 지자체가 이런 사유인 대체 도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 사용승낙에 가름하는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2-9932에 보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이 안 되면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해서 건축법 기준에 맞는 너비를 기준을 맞추면 허가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일종 근생은 마을 안길 및 농로에 접속해도 된다라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3-3-2-1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안길이 사유인 경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락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곳은 비도시 면적이고 이미 그 길을 통해서 건축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통행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지자체마다 도시계획 조례가 각각 다르므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먼저 보아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 팀에서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서둘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기존의 마을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가 의제를 하였는데 갑자기 사용락을 받아오라는 것은 비례평등에 어긋난다고 지자체 허가 공무원한테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물론 주장을 하면 답변도 드려야겠죠. 두 번째는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대체도로의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고 답변도 들어봐야 할 것이고, 세 번째,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붙였는지, 이 허가에서 전원주택단지에서 개발행위가 조건을 붙였는지 확인해보고 그 답변도 들어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사유인 현황 도로는 설사 사유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많고, 2019년 1월에는 전원 합의체로 나온 판결문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가지고 허가 공무원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다섯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통행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마을길은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먼저 허가권자에게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돼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된 것이 아닌지 판단해 보라고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허가권자의 권한이 있어서 법원도 독자적인 의견을 낼 수 없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불허 처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